1981년 9월 30일 서독의 바덴바덴. 그날의 그 팽팽했던 공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마란치 위원장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서울, 이 두 글자가 터져 나오는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그야말로 환호성으로 뒤덮였죠.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극적이었던 승리의 순간이었죠. 맞습니다.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제 막 일어서고 있던 나라. 세계 무대에서는 아직 변방에 불과했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비밀의 열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당시 서울의 올림픽 유치 도전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높고 험난해 보였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경쟁 상대였던 일본 나고야랑 비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소득은 비교도 안 됐고 일본은 이미 도쿄올림픽을 치른 경험까지 있었죠. 객관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이건 뭐 우리가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뒤집을 비장의 무기를 착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낸 5가지 핵심 열쇠입니다. 그건 바로 치밀했던 외교, 눈부신 경제성장, 국제 무대에서 보여준 스포츠의 힘, 그리고 우리의 아픈 현실을 역이용한 정치적 지혜, 마지막으로 온 국민의 뜨거운 염원. 이 5가지 열쇠가 기적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외교전이었습니다. 우리는 IOC 위원 한 명 한 명을 직접 찾아가서 가슴으로 설득하는 이른바 맨투맨 인적 외교를 펼쳤습니다. 특히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같은 분들은요, 정말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중남미 가리지 않고 날아가서 한 표 한 표를 부탁하며 그야말로 발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 하나 나옵니다. 일본이 이미 1964년에 도쿄올림픽을 개최했다는 사실, 이걸 역으로 파고든 거예요. 아시아의 평화와 올림픽 정신의 확산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다른 아시아 나라인 대한민국에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논리가 IOC 위원들의 마음을 제대로 움직인 겁니다. 상대의 강점을 우리의 명분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우리의 경제력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잘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 국민들 하면 된다는 그 정신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잖아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대한민국의 이 눈부신 경제 성장이 우리가 올림픽을 충분히 치러낼 능력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어주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경부고속도로를 우리 손으로 뚫고 서울의 지하철 1호선이 다니기 시작하고 이런 대규모 국가 사업들을 성공시킨 경험이 그냥 돈만 많아진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나라라는 자신감의 증거였던 겁니다. 이 성과들을 바탕으로 IOC 위원들에게 강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었죠. 세 번째는 바로 스포츠의 힘입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레슬링의 양종모 선수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 순간, 온 국민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바로 그 금메달을 시작으로 우리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그 투혼과 땀방울이 대한민국이 스포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발전시킬 힘이 있는 나라라는 걸 증명해줬습니다. 네 번째 열쇠는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온 세상이 미국과 소련,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딱 나뉘어서 으르렁대던 냉전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서방 국가들이 불참하고 84년 LA 올림픽은 동구권이 불참하면서 올림픽 정신이 완전히 깨질 위기에 처해 있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분단 국가라는 현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변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소한 거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서울에서 올림픽을 열어서 동서화합과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합시다. 이념 때문에 갈라진 세계에 진정한 화합의 장을 열겠다는 우리의 제안이 IOC 위원들에게 아주 큰 울림을 줬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했던 5번째 열쇠는 바로 우리 국민 모두의 그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정말 한번 잘 살아보자는 그 일념 하나로 허리띠 졸라매고 달려온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인정받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꼭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그 뜨거운 마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쟁취한 88 서울 올림픽은요, 단순한 스포츠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거대한 전환점이었고,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삶에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반쪽짜리 올림픽의 연속이었던 이전 대회들과는 달리 우리 서울 올림픽에는 무려 160개 나라가 참가했습니다. 12년 만에 동서 양진영이 모두 함께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진정한 화합의 장을 바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88 올림픽은 동서 화합의 상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또 이걸 계기로 우리 경제는 날개를 달고 한 단계 더 도약했고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엄청난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덴바덴의 그 기적은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벅찬 환희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출발선이 되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그때 바덴바덴에서 서울이라는 이름이 불리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88 올림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